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경영원 문근천입니다. 이번 주에는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제19장입니다. 19장 제목은 사회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뭐 산재보험이라든지 사대보험이라고 그러죠. 이런 그 부분이 이제 사회보장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자유 시스템하고 어떠한 그 관련이 있는지 하는 그 내용을 같이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이 구제, 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 기아라든지 이러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렇게 이웃이 갑자기 이제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이것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이러한 그 측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던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그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 이런 것이 이제 되면서 사람들의 이동성도 증가하고 하니까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점차 좀 변질이 됐겠죠. 그러면서 로컬 지방 정부나 이런 데서 이제 구제를 하는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원래는 이것이 커뮤니티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제 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변화가 이제 발생이 되면서 사회보장하면 이제 국가의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이제 대개는 정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새로이 발생하는 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잘 부각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그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이제 독점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구제의 범위라든지 양이 원래 취지대로 얘기하자면은 필요한 그 최소 양만큼을 보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갑작스럽게 닥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러한 그것이 이제 원래 취지인데 이것을 넘어서서 정치권이 어떤 적정량을 점점 키우는 그런 그 방향으로 그러한 그 경향이 생겼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이 스스로 자기의 그 장래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고 하는 그 자유주의적인 자기 장래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그 도덕의 기본적인 그 룰인데 이것이 점차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회로부터 또는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마치 이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생기기 시작했다. 동시에 국가 권력이 이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제 영향력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 수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영향력이 커지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국가 권력이 비대해지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짐작하시다시피 자유가 이제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 주도의 그 사회보장 이 제도는 원래 1880년대 독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건강 분야, 갑자기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라든지, 가장이 갑작스런 병에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되면은 그 집안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구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점차 노령보험 이것이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민연금이죠. 그 다음에 산재, 또 실업, 갑작스러운 실업 문제 이런 쪽으로 이제 분야들이 확대되는 그런 그 흐름을 이제 갖게 됐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4대 보험도 외국 선진국의 그 예들을 갖다가 따다가 거의 그대로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제도에 이러한 그
일종의 독점적인 제도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가에 의무적으로 그 시스템에 가입을 하는 사람을 대규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일단은 살아나겠죠. 그래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기금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점만 있느냐 하면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진화의 그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더 좋은 그 제도가 생겨나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진화를 막을 가능성 이것이 커다란 대가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사람마다 또 그 필요한 니즈 이것이 이제 전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민간 보험을 찾아가지고 내가 계약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을 받겠다 하는 것이 이제 민간 보험인데 그런 거에 의하지 않고 국가가 주도하는 뭔가 이 국가 주도 시스템하고 민간 주도 시스템의 커다란 차이점은 뭐냐면은 민간 쪽은 수혜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는 그 시스템입니다. 내가 필요한 그 어떤 필요 이거에 따라서 나는 그거에 따른 부담을 하겠다. 그럼 그 부담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보험료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 보험료가 지급이 되는 것이죠. 보험금이. 그런데 이제 국가 주도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름만 보험이지 사실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다른 부분은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 것이죠. 그게 아니고 다만 국가에서 정한 이런 부류에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이 정도의 어떤 급여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어떤 정의의 원리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분배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를 분배를 해야 정의로운 것이냐라고 하는 이 국가 관료가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정부 주도의 그 사회 보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민간 주도하고 이 중요한 차이점이 계약상의 어떤 그 청구권이 아닌 일종의 소득 재분배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이 아닌 것인데 여기다 보험이라는 그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붙임으로써 마치 민간 보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것이냐 하는 그 어떤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그렇게 되는데 오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좀 1930년대에 미국에서 여기다가 이제 국가 주도의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보험이라는 말을 붙였는 것이 우리도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칠 경우에 원래는 필요한 그 최소의 어떤 구제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도로 되다 보니까 이 공적 자금을 가지고서 이제 인심을 자꾸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가계 국가가 개인의 어떤 가계 이거를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풍조가 이제 만연하게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계 국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회주의 이거는 모든 생산 수단을 갖다 국가가 장악을 하는 것이죠. 공장이라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어떤 그 분배 수단, 정의로운 분배라고 하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을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저소득층 쪽으로 국가가 주도를 하면서 이제 분배를 갖다가 재분배를 하는 이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은 과거의 사회주의에 변형된 형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이것이 자유의 원칙에 맞게 이것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복지가 뭐냐라고 하는 이 한도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방만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각 개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그 장래를 갖다 개척을 해나가는 그러한 그 자유의 그 원리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정부가 임의로 잣대를 정해가지고 각 개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한 정도 이거를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함으로써 이 자유를 갖다가 위협을 하는 그러한 그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도가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어떻게 어떻게 이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하는 거를 설명을 해봐라 하면은 너무너무 어렵죠. 굉장히 그 복잡하고 사회가 이제 뭐 이렇게 사회보장 제도 자체가 극히 복잡해져 있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제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그것만을 이제 에, 에, 연구하는 그 전문가만이 그 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것을 알게끔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해당되는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그 기관이 앞으로 더 규모가 커지고 말하자면 이제 번창을 해야만 자기한테 유리한 이런 사람이 그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말고는 경제학자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도저히 그 내용을 속속들이 그 어떤 시사 그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이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를 승인을 해야 되는 의회조차도 사실은 그 모든 내용을 속속들이 이해를 하면서 이게 승인을 해주느냐 그게 아닌 것이죠. 그 얘기는 이 사회보장 제도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국민의 어떤 의결기관, 대표기관인 의회가 내용도 잘 몰라가면서 그 중요한 것을 갖다가 결정을 한다 하면은 이건 민주주의를 사실은 좀 위태롭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관이 점점 커지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전문가로서 그 제도에 대한 그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거기 그 모르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그 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그리고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하는 이런 데서 이제 발생하는 그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셨다가 여러분들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러한 그 제도,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연금 제도라든지 의료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거하고 이제 견주어서 이러한 그 사회보장 제도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